너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 그 말 한마디에 제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 돌아서선 제 뒷담을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봉사하러 나왔다고 손가락질하고 신랑은 뭘 하느냐고 수군대던 그 엄마들. 근데요, 며칠 뒤 그들 앞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날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우리 큰며느리 왔구나.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작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26살의 서진은 명문 사립학교 재단가의 장남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진은 그저 평범한 동네 아줌마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엄마, 도시락. 17살 아들 정지우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건넸어요. 김밥과 달걀말이, 그리고 정지우가 좋아하는 소시지까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 있으니까 물 많이 마셔. 알았지? 네, 엄마. 다녀올게요. 정지우는 명문 한빛학교 교복을 입고 활기차게 뛰어나갔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내가 윤서진인지 모른다. 그게 편하다. 시댁 이름 들먹이면 안 되는 세상이기도 하고. 서진의 본명은 윤서진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성은 백씨였어요. 백종환 한빛학교 재단 이사장의 장남 백민준과 결혼한 것이죠. 하지만 20년 전 시댁의 권세와 복잡한 가족 관계에 지쳐서 본가와 멀어졌고 지금은 시댁과도 거리를 두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서진은 화려한 시댁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시누이들의 견제,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민준이 아내보다 집안 체면을 우선시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특히 정지우를 임신했을 때 일어난 시댁 내 재산 분할 갈등은 서진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서진아, 내가 낳을 아이가 아들이면 좋겠구나. 우리 집안을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서진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한 생명인데 오직 집안의 대를 잇는 도구로만 여기는 시각이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이 성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뭔 소리야? 우리 같은 집안에서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결국 서진은 정지우를 낳은 후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민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서진의 의지가 단단한 것을 알고 결국 동의했어요. 오후 2시 서진은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을 응대하는 서진의 모습은 정말 평범한 주부 같았습니다. 시급 9,000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것이 서진의 일상이었어요. 그때 한빛학교 학부모 조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샤넬 핸드백을 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오는 조미경의 뒤로 강유진도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 서진 씨, 오늘도 일하시네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조미경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계산을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미경 씨. 유진 씨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서진 씨처럼 부지런하셔야 해요. 우리는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이렇게 쇼핑이나 하고 있지만 강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성실하게 사시는 분도 드물어요.
정지후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두 사람은 서진이 듣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수군댔어요. 서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지후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학교 행사에서 본 적이 없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별로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요. 아, 혹시 이혼하신 건 아니겠죠? 요즘 한부모 가정이 많다던데. 설마요. 그래도 반지는 끼고 다니잖아요. 조미경과 강유진은 마치 서진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진은 계산을 마치며 영수증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서진 씨도 열심히 일하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알고도 그냥 웃었다. 내 아이가 잘 자라는 것, 그거면 됐다. 사실 서진에게는 언제든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저녁 6시 서진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지우는 책상에 앉아 진지하게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 내일 학부모 모임 있다면서요?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빛학교 학부모 모임은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조미경을 비롯한 몇몇 학부모들이 서진을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응, 있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다른 엄마들이랑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서요. 가끔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정지후의 말에 서진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직 17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걱정 마, 지후야. 엄마는 괜찮아. 그런 것보다 너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면 돼. 엄마, 저 한빛 학교 다니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전학 가도 괜찮아요.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지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한빛 학교는 좋은 학교잖아. 내가 거기서 잘 배우고 있는데 왜 전학을 생각해? 그냥 다른 애들 엄마들이 우리 엄마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요. 서진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정지후도 학교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후야, 엄마는 정말 괜찮아. 그리고 너는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날 밤 서진은 잠들기 전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46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윤서진으로 살고 싶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내 아이의 엄마로서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다. 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있을 학부모 모임이 걱정되긴 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서진에게는 정지우가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지우가 자신의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한빛 학교 총동문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정지우의 아침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정지우는 학생 대표로 선발되어 개회식 선서를 맡게 되었거든요. 엄마, 정말 안 오셔도 돼요. 다른 부모님들도 많이 안 오실 거예요. 정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단호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대표로 선서하는데 엄마가 안 갈 수 있어? 꼭 갈 거야. 사실 서진은 체육대회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학부모 회장인 조미경이 의도적으로 연락 명단에서 서진을 빼버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지우가 학생 대표로 선발된 것을 알고
서진은 직접 학교에 문의해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한빛 학교 운동장은 이미 많은 학부모들로 북적였어요. 서진은 단정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조미경은 운동장 한편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유진과 몇몇 학부모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어머, 서진 씨가 여기 웬일이에요? 강유진이 서진을 발견하고는 놀란 척 말했습니다. 조미경도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어요. 아, 서진 씨? 어떻게 오신 거예요? 공식 초청 명단에 없었는데. 조미경의 말투는 서진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됐어요. 정지우가 학생 대표라서 왔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부모 참석 명단은 미리 제출해야 하는데. 뭐, 괜찮겠죠. 조미경은 마지못해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요즘 학교 행사에 무작정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곤란해요.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서진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지우가 있는 학생석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오전 10시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정지우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선서를 낭독했어요. 서진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정당당한 경기를 할 것을 선서합니다. 정지우의 선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진도 힘껏 박수를 쳤어요. 그때 조미경이 옆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지후 정말 잘하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도 안 오셨어요? 아이 행사에 아버지가 참석하는 게 좋은데. 남편이 바빠서요. 서진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사실 남편 민주는 서진이 시댁과 거리를 둔 이유로는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어요. 서진도 굳이 부탁하지 않았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부모들은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혼자 구석에 앉아 간단한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지후 어머니세요? 네, 맞아요. 누구세요? 저는 한빛학교 재단 이사장실 비서실장 김태호입니다. 정지우가 이번에 학생 대표로 정말 잘해줬어요. 김태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비서실장이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사실 이사장님께서 정지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이가 성적도 우수하고 인성도 바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것은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겠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아이만 잘 봐주시면 돼요. 서진은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김태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 대화를 멀리서 지켜본 조미경과 강유진은 수군댔습니다. 저 여자가 비서실장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설마 정지후 성적 때문에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혹시 저 여자가 비서실장한테 뭔가 부탁한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일 많다던데. 조미경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남자 좀 그만 만나라 그래. 나이 들어서 뭘 바라는 건지 참. 자식도 있으면서. 강유진이 맞장구 쳤어요.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정지우도 불쌍하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비서실장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후 경기가 계속되는 동안 서진은 조용히 정지우를 응원했습니다. 정지우는 계주에서 앵커를 맡아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서진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날 무렵 조미경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비서실장님이랑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정지후 칭찬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서진 씨는 학교 관계자들이랑 친하신가 봐요? 부럽네요. 조미경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오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지우가 정말 잘했어. 엄마가 더 고마워. 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불쾌한 일들이 있었지만 정지우의 활약을 직접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비서실장과의 만남이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조미경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기 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숨어 살 수 있을까? 언젠가는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지우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요. 월요일 오후 서진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정지우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갑자기 학부모 회의가 있다고 해요. 내일 오후 2시예요. 학부모 회의? 갑자기 왜? 학교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회의래요. 그런데 엄마, 이사장님도 직접 참석하신다고 해요. 서진은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인 백종환 이사장이 직접 참석한다니요. 20년 동안 피해왔던 상황이 마침내 닥쳐온 것 같았어요. 알겠어. 엄마가 갈게. 정말 괜찮으세요?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가야지. 우리 지후 일인데.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조미경은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신이 나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내일 이사장님 직접 오신다니까 정말 영광이에요. 드디어 제가 직접 건의사항 말씀드릴 기회가 왔네요. 강유진이 바로 답장했어요. 언니가 회장이라 이런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맞아요. 우리 엄마들 중에서는 미경 언니만큼 학교 일에 신경 쓰는 사람 없잖아요. 조미경은 우쭐해했습니다. 평소 학교 후원금도 가장 많이 내고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사장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윤서진 씨도 올까요? 요즘 부쩍 학교 일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던데. 누군가 서진을 언급하자 조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뭘 알고 와서 뭘 하겠어요. 그냥 얌전히 앉아만 있겠죠. 그러게요. 괜히 분위기만 어색하게 만들까봐 걱정이에요. 화요일 오후 1시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오래전 시댁에서 받았던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거울을 보니 20년 전 백가의 며느리였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긴장되어 보여요. 정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중요한 회의라서 조금 떨리는 것뿐이야. 오후 2시 한빛학교 대강당에는 약 30명의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조미경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이사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이사장님께 직접 우리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니. 조미경은 들뜬 목소리로 주변 학부모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미경 씨가 평소에 학교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데요. 이사장님도 분명 인정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이번 기회에 학부모 회장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세요. 오후 2시 10분 대강당 문이 열리며 백종환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의 백발에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뒤따라 비서실장과 몇 명의 교직원들이 동행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조미경은 가장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학부모회 회장 조미경입니다. 백종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당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뒷자리 구석에 앉은 서진에게 머물렀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안녕하십니까? 한빛학교 재단 이사장 백종환입니다. 백종환의 인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서 학부모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조미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우수 학생 해외 연수 기회 확대인데요. 조미경은 준비해온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학부모회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후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미경이 열변을 토하는 동안 백종환의 시선은 계속 서진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미경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미경은 우쭐해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백종환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사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종환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서진이 앉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큰 며느리 서진이 왔구나. 한마디에 강당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조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강유진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시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종환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구나. 지우는 잘 크고 있고? 네. 덕분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미경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라고? 설마 윤서진이 이사장의 며느리라는 말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강당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학부모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가장 충격받은 것은 조미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윤서진이 이사장의 며느리였다니요. 이사장님, 혹시 며느리라고 하신 분이 윤서진 씨를 말씀하신 건가요? 조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종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윤서진. 내 장남 백민준의 아내이자 우리 한빛학교 재단의 며느리다. 이 말에 강당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미경은 무릎을 꿇듯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아이고, 제가 몰라 뵙고 정말 사모님 죄송합니다. 조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례를 저질렀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했어요. 숫자처럼 조용한 정적이 강당 안을 지배했습니다. 30여 명의 학부모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미경은 허리를 깊이 숙인 채 떨리고 있었고 강유진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백종환 이사장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 보였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아, 이렇게 학교 일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구나. 지후 이야기는 교장 선생님께 많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서.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마주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조미경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며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서진 씨가 이사장님의 며느리분이신가요? 백종환은 조미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윤서진, 정확히는 백서진이죠. 내 장남 백민준의 아내이자 한빛학교 재단의 며느리입니다. 이 말에 강당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동안 평범한 주부로만 알고 있던 윤서진이 재단 이사장의 며느리였다니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미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동안 서진에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평범한 집, 알바하는 사람, 남자 좀 그만 만나라.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제가 그동안 조미경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강유진도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가 몰라 뵙고.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일어나 서진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진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 정체를 숨겨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다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정지후 엄마일 뿐이에요. 하지만 서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조미경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진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백종환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20년 전부터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우도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학교 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좋을 것 같네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학부모들은 335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몰랐네요. 윤서진 씨가 그런 분이었다니. 그러게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신뢰했는지. 조미경 씨는 괜찮을까요? 그동안 서진 씨한테 좀 그랬잖아요. 조미경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아요, 미경 씨. 저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서진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미경은 그런 서진의 모습이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한 것이 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빛학교 공식 이메일이었어요. 제목은 학부모 단체 채팅방 관련 건이었습니다. 서진이 이메일을 열어보니
학부모 단톡방의 대화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미경이 서진을 조롱하고 험담했던 메시지들을 학교에 신고한 것이었어요. 어머, 서진 씨는 요즘도 알바하신다면서요? 남자 좀 그만 만나라 그래. 나이 들어서 뭘 바라는 건지. 그냥 평범한 집 사람들끼리 알아서 친해지라고 해요. 지잡대 출신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메시지들을 읽은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한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자신을 지잡대 출신이라고 비하하고 정지우까지 무시하는 내용에는 화가 났습니다. 조미경도 같은 이메일을 받았는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사모님, 이건 제가... 미경 씨, 서진이 조미경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네, 사모님. 제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궁금하셨나 봐요. 조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 조미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강당을 나섰습니다. 뒤따라 나온 백종환이 말했어요. 서진아, 이제 그만 숨어 살아도 되지 않겠니? 아버님, 지우도 이제 컸고 너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 우리 가족이니까. 서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백가의 며느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한빛학교 학부모 커뮤니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온라인 게시판에는 관련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분위기가 이상했던데. 윤서진 씨가 이사장님 며느리라는 게 정말인가요? 조미경 회장님은 괜찮으신지 궁금해요. 가장 큰 파장은 학부모 단톡방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조미경의 발언들을 캡처해서 온라인에 올린 것이었어요. 김태진 아버지가 가장 먼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조미경 씨, 이게 뭡니까? 내가 우리의 엄마한테 지잡대라고 했다고? 집 없는 것들끼리 알아서 친해지라고 했다고? 김태진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평소 서진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지우와 태진이 친구라 가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서진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너희 애가 정지우보다 성적이 좋나? 인성이 좋나? 뭘 믿고 그런 식으로 말했어? 온라인 게시판에는 김태진 아버지 외에도 여러 학부모들의 비난 글이 올라왔습니다. 평소에 조미경 회장이 좀 그렇다 싶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학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른 학부모를 차별하다니. 윤서진 씨는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셨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박민수 아버지도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작년에 왕따 문제로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도움을 준 분이 윤서진 씨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관심도 없었는데 서진 씨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셨어요. 그런 분을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조미경은 급히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감정이 앞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서진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조미경의 아들 조현우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조미경 회장 아들이 작년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건 친척이 미술학원 원장이라서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 장학금도 부정하게 받은 것 같은데. 조현우 성적이 갑자기 올라간 것도 의심스러워요. 혹시 시험 문제 미리 알았던 건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자 조미경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고 일부는 과장된 내용이었지만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강유진도 덩달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평소 조미경과 함께 서진을 무시했던 발언들이 함께 공개되었거든요. 강유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보기 안 좋다, 정지후도 불쌍하다 이런 말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강유진은 급히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조미경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학부모 단톡방에 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착한 척하고 다니더니 뒤통수를 쳤네. 진작 이사장 며느리라고 말하지 그랬어?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이 메시지는 조미경에게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진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어요. 김태진 아버지가 즉시 답장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몰상식하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상대방 탓이에요? 조미경 씨, 정신 차리세요. 맞아요. 윤서진 씨가 정체를 숨긴 게 잘못인가요?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사신 거 아닌가요?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온라인 여론은 완전히 서진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평소 서진의 인품을 좋게 봤던 학부모들이 하나둘 나서서 증언했어요. 윤서진 씨는 학교 봉사활동도 묵묵히 하셨어요. 도시락 봉사, 환경 정화 활동. 권력 과시는커녕 정말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혼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조용히 위로해 주시고 도움 주셨어요. 절대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험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며칠 후 조미경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학부모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부모 회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단순한 사퇴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퇴만 하면 끝인가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조현우 특혜 의혹도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조미경은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조현우도 전학을 가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조미경이 서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도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은 그 문자를 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미경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미경의 몰락은 서진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진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조미경이 떠난 후 한빛 학교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예전처럼 조용히 지낼 수는 없게 되었거든요. 목요일 오후 서진은 정지우와 함께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후야, 엄마가 그동안 숨겨온 것들에 대해 얘기해 줄게. 정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엄마는 결혼하기 전부터 할아버지 집안이 부담스러웠어. 너무 큰 집안이었거든. 할아버지는 한빛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이야. 서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26살에 아빠랑 결혼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시댁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웠어.
할머니, 고모들. 모든 분들이 엄마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 어떤 기대요? 재단 이사회 참석, 각종 사교 모임, 자선단체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백가의 며느리로서 품격을 유지하라는 거였어. 엄마는 그런 생활이 답답했어.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특히 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했어. 백가의 대를 이을 아이라면서 너에 대한 간섭이 너무 심했거든. 어떤 유치원에 보낼지, 어떤 학원에 다닐지, 모든 걸 시댁에서 정하려고 했어. 정지우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말했어. 나는 윤서진으로 살고 싶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내 아이의 엄마로서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결국 동의해줬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살게 된 거야.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내 방식대로 키울 수 있었으니까. 정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잖아요. 서진도 그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숨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재단 며느리 노릇을 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도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금요일 오전 서진은 마트 사장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서진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서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 백민준이었어요. 서진아, 아버지가 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신다. 갑자기요?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 한번 집에 와보지 않을래?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시댁을 방문하는 것이었거든요. 지후도 함께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버지도 지후 보고 싶어 하셔. 토요일 오후 서진과 정지우는 강남구 평창동에 있는 백가본댁을 찾았습니다. 넓은 한옥 건물이 여전히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백종환 이사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서진아, 지후야. 어서 와라. 시아버지의 모습은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70 중반의 나이가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백종환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간다. 아버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시아버지의 사과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지는 않을 거예요. 지우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백종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단 일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내 방식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 사업이야.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 교육 환경 개선.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정지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어요. 지후야, 엄마가 앞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 어떤 일이요? 교육과 관련된 일이야. 너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 정지우는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날 밤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이제는 숨지 않겠다.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다. 윤서진으로도 백서진으로도 당당하게 살겠다. 월요일 오전 한빛학교 교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미경의 사태로 공석이 된 학부모 회장직을 누가 맡을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참석한 몇몇 학부모 대표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후보자가 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윤서진님을 추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진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당연히 서진님이 적격이죠. 그동안 묵묵히 봉사활동도 하셨고 인품도 검증되었잖아요. 박민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재단과의 소통도 원활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서진님도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학부모들은 서진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정지후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책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독서 상담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서진이 몇 년 전부터 해오던 봉사활동이었어요. 선생님, 이 책 재미있어요? 한 학생이 소설책을 들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응, 정말 좋은 책이야.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때 김태진 아버지가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지후에게 말했어요. 지후야, 엄마가 잠깐 다녀올게. 도서관 밖 복도에서 김태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서진님을 학부모 회장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서진님이 가장 적격이에요. 그동안 학교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데요. 박민수 어머니도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조미경 씨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해야 해요. 서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부모 회장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특히 지금처럼 자신의 정체가 알려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결정하세요. 그 주 수요일 한빛학교에서는 정식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서진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사회를 맡은 교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부모 회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김태진 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윤서진 님을 추천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찬성해요. 여러 학부모들이 서진을 추천했습니다. 분위기상 서진이 회장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 서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하지만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학부모 회장을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서진님이 가장 적격인데. 서진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제가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온 이유가 있어요. 권력이나 지위를 내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학부모 회장이라는 자리는
제 신념과 맞지 않아요. 김태진 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님 같은 분이 해야 학교가 더 좋아질 텐데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학교를 도울 거예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대신 박민수 어머니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분이거든요. 박민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갑자기. 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박민수 어머니가 가장 공정하고 헌신적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 어머니는 평소 조용하지만 성실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럼 박민수 어머니를 회장으로, 윤서진님을 부회장으로 하면 어떨까요? 누군가 제안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일반 학부모로 있을게요. 필요할 때 도움은 드리겠지만 직책은 맡지 않을 거예요. 결국 박민수 어머니가 새로운 학부모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민수 어머니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민수 어머니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님, 정말 괜찮으세요?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뒤에서 돕는 역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조미경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서진님. 조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진은 조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연민이 느껴졌어요. 미경 씨,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세요.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가 답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조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스럽게 살겠어요. 조미경이 떠난 후 서진은 정지후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회장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응. 엄마는 그냥 엄마로 살고 싶어. 지후의 엄마, 그리고 나 자신으로. 한 달 후 한빛 학교에서는 연례 글쓰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지우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자신의 엄마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엄마,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했어요. 금요일 오후 집에 돌아온 정지우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진은 놀라며 아들을 안아줬어요. 정말? 우리 지우가 대단하네. 무슨 글을 썼는데? 엄마에 대한 글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정지우는 가방에서 원고지를 꺼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마이너스 정지후. 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엄마는 학교 이사장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나에게 정직과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엄마는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마트에서 일하시면서도 누구보다 당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최근에 엄마의 진짜 신분이 알려졌지만 저는 그 전에 엄마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도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없는 꽃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진실하게 살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에게 정지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글을 다 읽은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후야.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일인데. 엄마는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야. 정말 고마워, 지후야. 그날 저녁 서진은 남편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후 글 좀 보라고 사진 보낼게. 무슨 글?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한 글이야. 나에 대해 쓴 건데. 정말 감동적이야. 민준도 아들의 글을 읽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 우리 지우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줄 몰랐어. 지우가 컸어요. 이제 엄마보다 더 어른 같아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서는 글쓰기 대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정지우는 은상을 받았어요. 서진은 참석해서 아들의 수상을 지켜봤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민수 어머니가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서진님, 정지후 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고마워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때 백종환 이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시상식 참관차 온 것이었어요. 서진아, 지우 글 나도 읽어봤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감사해요, 아버님. 그런데 지우가 쓴 이름 없는 꽃도 아름답다는 말이 인상적이더라. 내가 평소에 하던 말이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어머니께 들었던 말이에요. 백종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정말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재단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맡아줬으면 해. 서진은 놀랐습니다. 저요? 그래. 지우 글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 너라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거부해왔던 재단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지역 교육 환경 개선,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 이런 일들이야. 내 방식대로 해도 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해보겠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정지후와 함께 학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새로운 일 시작하세요? 응. 너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후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뭐요? 그래, 나도 이름을 가져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야. 정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마워, 지후야.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어요.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윤서진으로도 백서진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지후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운동장을 걸어나가는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엄마이자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서진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름 없는 꽃은 없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서진은 이제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테라스였습니다.